여주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요?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고요? 이제 여주미디어협동조합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곳, 힘든 곳, 낮은 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주미디어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의 광고를 받으면 사실을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야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주미디어협동조합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다음 카페에서 여주라디오를 검색하시고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디오. 요주 라디오 2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은 박 사장님이 바깥에 계세요. 그런데 일이 뭐 많으신 것처럼 바쁘시다고 박 사장님은 오늘 하루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골 기자 이씨입니다. 네, hu 선배님 오셨습니다. 예, 비가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다들 무사하신지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정현주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소식이 좀 몇 가지 전하고서 시작을 해야 돼서, 그래서 8시 못 가실 것 같아요. 8시 반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비가 많이 왔는데 비 소식은 조금 뒤로 미루고,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여주 김춘석 군수 제일 꼴찌 황당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진짜 꼴찌예요? 네, 꼴찌 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 선배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뭐. 경기 여주군이 경기도에서 실시한 상반기 시군 종합평가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낙제점을 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여주군의 정례 군정 질문에서 김영재 의원이 작심한 듯 김춘석 군수에게 경기도 평가에서 31개 시군 중에 몇 등 했는지 아느냐며 묻는 질문에 김 군수가 다등급을 받았다고 말꼬리를 돌리자 김 의원이 재차 물으며 31등을 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군수님이 역전 사업으로 이끌어가는 구호가 많았지만 헛구호에 불과했다며 열심히 하면 뭐하냐,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또 군민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군민들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군 종합평가는 정부 합동평가와 연계하고 각 지자체장의 시책에 대한 관심과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대상은 지역경제, 사회복지, 지역개발, 일반행정, 문화관광, 환경살림, 안전관리, 보건위생, 중점제 등 총 9개 분야 31개 시책 151개 세부 지표로 2012년 12월 31일 실적을 기준으로 온라인 평가 방법을 사용했다. 인근 광주시는 2011년과 지난해에 3년 연속 1위로 선정됐고 지난해 평가에서 최하위 그룹이던 동두천시는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아 여주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인 김모 씨는 여주군이 거듭 좋지 않은 성적을 받는 것에 대해 거듭 납득점을 받는다는 건 노력 부족이다며 시로 전환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하며 김춘석 군수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뭔지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주인 장모 씨는 이름만 시가 아닌 행정도 주민도 시 수준에 걸맞게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꼴찌라. 네. 이거 그러면 공무원들 연말에 성과급 받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작년에도 꼴찌했다고 나와 있는. 이거 원래 이 기간 평가는 평가에서 못 받으면 성과급을 원래 엄청 조금 받아야 되는 건데 4대강 잘했다고 다 면제받나?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네. 이 기자님 뭐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뭐 이거는 내용대로 꼴찌인가 보다. 네, 꼴찌인가 보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 평가에서 꼴찌하고 안 한 게 중요한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이 그 종합평가라고 하는 게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에서는
뭐 군수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여주군 모든 공직자들이 한번 자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지금 이제 못했으면 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김영자 의원님도 뭐라면 군수님은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성과가 있어야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열심히는 일했는데 헛삽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김영자 의원님 얘기를 한다면 그게 뭐냐면은 군민들하고 지금 공무원들이랑 헛바퀴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앞으로만 뛰고 있다는 얘기야.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밤새고 나면 공부 많이 했는 줄 알고 시험 잘 보는 줄 아는데 실제로 시험 못 본다고. 밤샌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 공무원 능력 배양, 그 다음에 군수님이 뭘 해야 군민들이 좋아하고 여주군이 진짜 발전하는 건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맨날 이렇게 패가리게 하지 말고 좀 이참에 2년 연속에 원래 3번이면 삼진 아웃이야. 이건 뭐 시장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그동안 하도 많이 공무원 얘기를 해서. 네. 그래요. 여기까지만 해요. 여주는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다 거기까지만. 잠깐 사이에 진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늦어서. 여주 이제 비 소식 잠깐 얘기할게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록으로 시간당 1시간에 내리는 비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그래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고 비 피해도 많이 받고 또 국내에 상교리의 숯가마에서 또 조선족 일하시는 분이 할아버지인 것 같더라고요. 70살.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비 피해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또 YTN에 보니까 YTN 생방송을 여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리가 또 거기가 또 매몰된 지역도 있고 막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가 좀 많이 나서 걱정도 되지만 또 한 가지 이제 관련된 뉴스는 여주 물폭탄 후폭풍 클 듯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주 물폭탄 후폭풍 클 듯. 한강 살리기 인근 전북교 교각 1개 유실. 동부중앙신문에서 기사를 올려주셨네요. 22일 여주 최고 337mm라는 초대형 물폭탄을 쏟아부은 장마의 영향으로 여주 금사면 전북교의 다리를 지탱하는 3개의 교각 중 1개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해 향후 후폭풍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교는 1994년 여주군에서 건설한 다리로 총 연장 50m, 폭 8.5m 규모로 여주 금사면과 양평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인 한강과 맞닿은 지천에 설치되어 한강과 불과 1-200m 거리에 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성급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유증으로 지천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경고성 의견을 상당수 제기한 가운데 여주 관내 전북교의 교각 1개가 유실되어 향후 논란의 대상으로 급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옥천 저수지, 저도 이제 대신면에 피해가 크다는 얘기 들어서 왜 이렇게 대신면에 피해가 큰 거 그랬더니 저수지가 무너졌군요. 예. 그것보다도 이제 비가 물론 굉장히 많이 왔죠. 많이 왔는데 계속 4대강 찬성하시는 분들 말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목소리를 했던 거는 지천의 피해를 줄일 수 없을 거다. 4대강이. 오히려 지천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 경험으로 이제 능서에서 흥천 넘어가는 다리가 4대강 하기 전에 다리 교각이 주저앉았어요. 근데 주저앉은 원인이 뭐냐면은 밑에서 골재 채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골재 채취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밑에 받치고 있는 모래하고 자갈이 빠져나가니까 그 기둥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4대강 사업 시작하고 그다음에 지금 강천보 있는 쪽에서 다리가 하나 또 떠내려가 주저앉아 버렸죠, 그때.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전북교 교각이 내려가 이제 주저앉았다는 것도 저는 이거 당연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아마 이게 이런 부분들이 4대강 사업 초기에 이미 이제 저쪽 능서 쪽에 진행이 됐었고. 세 번째입니다. 이게 세 번째 다리 주저앉은 거예요. 본류천이 이게 흙을 파내다 보니까 이게 상하 수심이 이제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지천에서는 물이 본류로 유입되는 물이 유속이 빨라지니까 밑에 토사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다리 교각 기본
공이라고 하죠. 그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 부분들이 이제 그 파이다 보니까 쓰러지는 현상인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4대강 사업 진행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예고 경고들을 했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그 다리가 부서지거나 그 시설들이 그 좀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번에도 아마 지금 피해 집계들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본류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애초부터 사실 4대강 사업하기 전에도 본류에는 큰 문제가 없었죠. 예전부터 없었어요. 탈당대만 열면 됐어. 지천의 문제고 지천에서 그 본류로 유입되는 그쪽에 그 문제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홍수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예상이 됐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뭐 그 부분에서 크게 빗나가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뭐 누구 책임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더 많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애청자께서 올려주신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늦게 또 들어오셔갖고 여주곰님 요즘 아침에 여주 라디오 들으면서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주에 살면서 너무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모르고 있었던 일들이 많았다 싶더라고요. 때론 심각하게, 때론 웃으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벌써 248자, 곧 300자의 압박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할 때 많이 뜨끔했네요. 방송 열심히 듣겠습니다. 이분이 연속으로 이렇게 300자 제한이 있으니까 4개를 연속으로 쓰셨는데요. 운영자님, 최근 27편부터 너무나 인상 깊고 재미있게 듣고 있는 청취자 여주공입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여주에 살면서 전혀 모르거나 어렴풋이 알고 있던 일들을 요즘 방송으로 듣는 게 너무나 힘이 납니다. 오늘 아침은 지난 방송분 오순절 평화의 마을 방송을 들으면서 참으로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일상생활을 생활하며 매일매일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이런 일이 여주에 있었는지 그리고 찌그라시에서 떠드는 말들이 보편적인 일반 직장인이나 진실에 취약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질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00자. 하지만 패널분들의 진실되고 분명한 어조 속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패널분들의 논조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 논쟁의 한 부분의 청취자의 의견 개진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곰수의 마지막 정리가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주라디오의 정리도 좋다고 봅니다. 한 가지 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은 청취 후기 코너를 만들어서 청취자의 의견은 어떤 건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기자 이 기자님이 느끼신 사실, 영세업자 박 사장님의 사실을 향한 독설, 진 팀장님의 해박한 논리,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조 선배님의 해박한 지식, 거기에 청취자들의 후기가 있었으면 정말 100점 만점에 1000점의 여주라디오가 되지 싶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목소리 그리고 방송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의견 개진의 후기 공간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단 300자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여주라디오가 청취율 1위 하면 한 500자로 늘어나려나 떠들어야 바뀐다는 여주라디오의 진정한 한 표를 행사하며 죄송하게 먼저 떠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발 글 좀 남겨달라고. 네, 저희 게시판 한 1000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저를 존경한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거 뭐야.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잘 몰라요. 이거 듣지도 않는데 우리끼리 떠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주장을 하죠. 한 50명은 꼭 듣더라고요. 50명밖에 안 돼요? 요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양진 집행위원장님 나오셨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치솟는 거예요. 200 몇 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한 230등까지 올라갔다니까. 강건에 있는 사람들이 모니터 집중을 해가지고 모니터 하느라고. 그랬나? 그거 나왔다. 이양진 이렇게 이름이 나오자마자 막 이 뭐야 이거 막 역시 사람은 이름값이 있어야 돼. 이게 우리는 맨날 떠들어도 이름값이 없어갖고.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본론 2부를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라디오입니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여주군의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것이 버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주시 승격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요 근래에 들어서 그 여주 농고에서 이렇게 올라온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지난번하고 그 지난번 한 2번 정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좀 나누긴 했었는데 오늘은 그 당사자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학부형님이 나오셨거든요. 여주농고 학부형님, 정현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니다. 목소리만이 아니고요. 곱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여주라디오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얘긴 들었는데요. 예. 들어보지 못해서요.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 네.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이 알려주고요. 네. 사실은 한 500분만 들으셔도 여주에서는 큰 힘이 되는데 네. 저희가 제일 많이 들을 때 뭐 한 200명 정도 제일 많이 들으면 일단은 이게 시골 사람들한테 팟빵이니 팟캐스트가 어려워. 익숙하지가 않아. 맞아요. 일단 어려워. 듣는 방법이 어렵죠. 좀. 보충 설명드리자면 그 여주 다영농업고등학교 학부모회 회장님이시고요. 아, 예. 우리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던 그 공무원 폭행 동영상의 주인공. 네, 동영상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어떻게 다치셨다는 건 괜찮으세요? 아직도 좀. 아직도 붙이고 다니시네. 오래 가네요. 예. 뭐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좀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주시 승격을 그 김춘석 군수님이 이제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거셨죠. 제가 보기에는 김춘석 군수님이 이제 그 재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제 파악이 되는데 아까 저희가 꼴등했지 않습니까?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 중에 31등을 했기 때문에 2년 연속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더 어렵고 커진 살림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데 그 시 승격을 이제 하면 저희가 이제 받는 불이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보험료가 굉장히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에 많이 인상되는 분들은 한 2배가 오르는 거죠. 예, 거의 2배라고 봐야 돼요. 거의 2배 이상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그 가게에도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또 가장 큰 부분이 그 학교에 그 다니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여기가 농촌 지역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도시 지역으로 이제 변화되면서 그 도시 지역으로 변화되는 거에서 대입해서 이제 농특 혜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뭐 여주에서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스카이라고 하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니는 학생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그 인서울이라고 요새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서울 대부분의 학생들이 농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물론 이제 공부를 잘 해서 가는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만약 이 혜택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그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 인서울을 못 하고 지방대로 이제 갈 가능성들이 이제 높아졌다고 이제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셨었고 그런데 군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학교에만 그때 무슨 학교였었죠? 그 특성학교가 아니 명품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한 거죠. 그 당시로 보면은 그 자립형 사립고인가요? 아마 그런 걸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를 생각하셔서 사립학교 하나를 갖다가 돈을 많이 줘서 이거를 좀 키워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미 전국적으로 이제 자립형 사립고 안 된다. 이게 이제 판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미 물 건너간 그 뒤늦은 이제 그 뒷북 행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지원되는 이제 금액이 이제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그 여주농고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여주 관내 처음에 이제 그 군수님이 목표를 한 거는 여주 관내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피해를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세종고하고 여주고에서 그 뭐 설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항의서 쪽으로 이렇게 제출했던 것 같아요, 군청에다가. 그리고 그걸 보시고, 이제 뭐, 거기 학부모님들이 이제 매일 뭐 따라가고 쫓아가고 막 이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한 게 이제 지금 이제 교육사업비 이제 지원 방안에서 하신 건데,
근데 거기에도 좀 형평성이 없는 게 엄연히 저희 자영농고도 그 여주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거기서 배제시키고 나머지 그 세종고등학교랑 여주고등학교에서 탄원서 뭐 이런 걸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교육비 책정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좀 저희가 어이가 없는 게 여주고는 저희도 이제 알기로 사립이고 오히려 세종고를 밀었으면 저희가 좀 덜 저거 했을 텐데 여주고는 수업료도 비싼데다가 기숙사비도 비싸고 모든 게 다 비싼데 거기다 돈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세종고에 주는 금액에 배를 거기다 지급을 해주고 우리 자영농고는 하나도 배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실정을 저희가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전국구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여주 지역 이제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1학년 들어오면서 좀 거의 가반수가 이제 여주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비율도 거의 50%에 달하는 학생들이 여주에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군돈이라는 거는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군에서 그거를 집행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 자녀들을 다 배제시키고 세종고하고 여주고에만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하냐 그 차원에서 저희가 갔던 거거든요. 군청을. 근데 그쪽에서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니네 학교 애들은 대학 안 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대학 가는 애들도 많아요. 얼마 전에 2년 전에도 서울 농대에 합격했고요. 오히려 여주고보다도 더 좋은 데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 군수님이 그거를 전혀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더 황당한 거는 저희 학부모님들 모여서 면담을 했대 말씀하신 게 3일 전에 하셨대요. 여주 농고에서도 대학 간다는 거를.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 관내에 총 9개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많지도 않은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떠한 애들이 어느 쪽으로 진학을 하는지 그런 걸 어떻게 파악이 안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여주군을 책임질 수 있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지 참 그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분은 원래 파악은 잘 못하세요. 이거는 군수는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여주에서 안 산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낙하사도 났으니까 군수는 모르는 게 맞는 거고 죽일 놈은 그 밑에서 보자는 놈인 거야. 아니 일단은 그 금액을 좀 말씀을 하는 게 아마 좀 더 실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여주고가 거기 나온 걸 보면 40억이죠. 그 재검토한다고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재검토한다는 처음에 얘기됐던 게 나온 거는 한 40억. 40억, 세종고등학교가 15억인가? 18억. 네. 그러니까 40억이 조금 안 되고 다른 학교들이 7억인가요? 6억 정도. 예, 그런 정리하면은 거의 대부분 여주고의 거의 대부분의 재원이 다 투입이 되는 거죠. 40억 정도? 저희도 지금 학부모 대표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 부분들을 몇 번을 다루면서 가장 의아했던 점은 저희도 공통적으로 그 부분입니다. 물론 근데 여주농고 같은 경우에서 군에서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는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근데 실제로 얘기 모아진 부분들은 어쨌든 이게 그 지역의 이제 시승적과 관련해서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적 개념으로 그 재정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공립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맞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의 나름의 법칙으로 자기네들이 사실 그 재단 지원금을 그 적립해서 하든 이 방식으로 재정 확보들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근데 지금 이곳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일정하게 이제 커넥션, 그 파워적인 부분들을 그 차지하고 있는 여주고 동문이나 이쪽의 힘들이 아닌가 뭐 이렇게 사실은 약간 음모론적으로도 뭐 제시를 하고 했었는데 저희 사실 그 지점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사실 그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더군다나 여주고등학교라고 얘기해서 그 같은 재단이니까 여주고 여주대학교가 같은 재단이니까 이 대학에서 재정을 갖다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대한민국에 아주 그러니까. 언론에 노골적으로 공개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냥 학교 돈을 갖다 주머니 돈으로 쓰는 데인데 그게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후속 조치가 발표된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뭉태기 돈을 갖다 다시 준다. 호랑이 입에다 뭘로 주는 꼴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제어가 없어. 한 측면으로는 제가 좀 그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은 참 그 여주농고 학부모님들 대단하시다 싶었던 부분들은 어쨌든 저는 요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지역 내에서 그 자신이 바라는 그 의사와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조직화시키고 또 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여주는 그게 참
이루어지지 않는 네. 도시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사실은 이 부분들이 맞냐 그러냐를 떠나서 저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시민의식에 이렇게 좀 찬성을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측면에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도대체 세종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뭐 하시냐. 그러니까. 나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진짜 못 참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어쨌거나 지금 여주농구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 나름 이제 조직적인 차원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대응을 하게 된 계기들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저희가 너무 늦게 앓은 바람에 재정이 다 벌써 편성이 다 난 상태였고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기에 저희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먼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군수님을 만나는 게 최우선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교장 선생님이나 이제 학교 측에서도 군수님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데 벌써 중학교 남중은 벌써 몇 억을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 교장 선생님이 이제 들으면서 저희 이제 운영위원회나 이제 학부모회 이제 긴급하게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저희 학부모님들 80명이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 끝에 군청에 가자. 군청에 가서 군수님을 만나서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게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궁금하니까 저희가 돈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먼저 듣고 싶다.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원도 배정을 못 받은 이유를 저희가 들어야 될 의무도 있는 거고 우리 돈을 갖고 자기네가 쓰면서 돈 주인이 이거 왜 이렇게 썼냐고 물어볼 권리는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25명 모여가지고 이제 군에 미리 이제 저희가 면담 요청을 한 상태여서 찾아갔던 건데 그날은 부군수님 퇴임하는 날이라 그래서 군수님이 안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관련 학과에 계시는 과학기술 교육과학부 팀 과장님하고 그 팀장님하고 저희가 이제 면담을 한 1시간 반 정도 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분들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군수님이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상황에서 얘기 들을 거 다 들었고 그 전부터 저희가 서류랑 이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다 들은 상태였고 근데 똑같은 얘기를 또 계속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 팀장님이랑 이제 과장님께서 지금 그거는 어차피 결론은 안 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군수님을 학교에서 면담을 신청했지만 지금 계속 면담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점점점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군에서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자연농구 학부모님들이 이런 거 원하는 거를 확실히 알려줘야 군에서도 저희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는 다시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여성회관의 그 행사장에 이제 행사가 끝났다고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쪽으로 갔던 거예요. 학부모님들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분명히 거기 가서 보니까 행사가 다 끝났어요. 행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리번 봤더니 거기 이제 군청 관계자분들인가 봐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여주자양농구 학부모라는 그 띠를 두르고 갔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거기 데모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깽판 치러 간 것도 아니었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어서 왔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갔던 건데 저희가 거기 이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관계자분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촬영 중이니까 좀 기다리시면 군수님 모시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 학부모님들 그 로비에 앉아서 기다렸고 저와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은 그 안에 사진 촬영하는 걸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보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왜 나가냐고 했더니 방해가 된대요. 그죠? 사진 촬영하는 거 보는 게 왜 방해가 되냐? 우리 여기 있겠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 눈으로 보니까 이제 군수님이 어디서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밑에 층에서 아래층에서.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저희 학부모님들 왔으니까 잠깐 얘기하고 가시라고 그 얘기를 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다렸다가 군수님이 올라오시고 부군수님이랑 같이 올라오시면서 제가 그 뒤에 따라 나갔는데 정말 황당한 일은 군수님이 나가시면서 이제 부군수님이 저희를 학부모님들을 봤어요.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을. 근데 부군수님이 눈짓으로 저희 학부모님들 계시니까 얘기하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군수님이 됐다고 고개를 살살살 흔들면서 그냥 부군수님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본 상태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저희 보고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본인은
식사하는 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군수님을 뵙겠다고 왔는데 거기 오셔서 한마디 지금 행사 중이니까 나중에 저희가 날짜 맞춰서 연락드리겠다. 가 계시면 저희가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셨으면은 저희도 알겠다고 저희 기다리겠다고 연락 달라고 그럼 저희는 어쨌든 저희 이제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군수님이 저희한테 당연히 연락하시라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잠시만. 근데, 예. 이게 똑같은 얘기지만 1분 이상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채널을 끕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한마디 해야 해요.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잠시만요. 정리하는 내용 중에 네. 그 부군사님이 군수님한테 네. 학부모님들 계시니까 네. 잠깐 말씀 나누시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들은 건 아니고 이제 눈짓으로 이렇게 계시니까 네. 이렇게 아니 그거 계시라고. 중요한 거거든. 예. 네, 눈빛으로 이심전심. 예. 자, 6월 28일 날요. 6월 28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제가 군청 게시판에서 본 거는 한 일주일 네, 맞아요. 전부터 올라왔던 저희가 걸로 저는 보고 눌렀어요. 있었고 예. 민원 게시판은 일주일 전부터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2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부군수님 퇴임식이 있었어요. 네. 근데 부군수님 퇴임식 날 그 오전에 면담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네. 면담을 요청했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군수님 거기 퇴임식 하는 자리에 찾아가서 이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눈빛으로 됐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가셨다 여기까지 얘기.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는 그 다음 사건이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 그 다음 사건이 뭔가 이 마찰이 있고 이게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폭행 사건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아. 아니 일단 요 이야기를 다 전개하고. 그러니까 28일 상황이 그래서 쫓아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십사는 이제 거기부터는 또 이 기자님 같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저희 갖고 있습니다. 차를 대놓고 이제 군수님 차를 대놓고 이제 타시려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차를 빼고 이제 그냥 이렇게 아주 빠른 걸음으로 이제 예. 점잖게 표현하자면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이제 뒤를 좀 연락에 뛰셨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학부모님들을 이제 그 공무원이 이제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다툼이 있었다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은 잠깐만요. 예. 이 기자님이 요 얘기는 직접 직접 듣는 그 다음 이어서 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수님이 차에 오르시려고 하길래 제가 잠깐 말씀 좀 하시고 가시라고 제가 군수님 차를 막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회협력과에 계시는 각 팀장님이라는 분이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근데 누군가 저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니까 노라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세요, 처음에는. 그래서 노라고, 그래서 제가 막 반말을 했어요. 누군데 잡냐? 그랬더니 본인은 민원인이래요, 처음에는. 민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보고 누구냐고 좀. 나는 자연농구 학부모 회장이라고, 노라고, 이거 왜 잡냐고, 아프다고 노라고 막 그랬더니, 그러면서 왜 남의 잔치에 와서 깽판을 놓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부군수님 친척이 되신대요, 또 그분이. 그러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거기 다른 군청 관계자분들도 여자분이고 남자분들이고 다 계셨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그분처럼 누굴 잡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말리는 수준. 좀 어머니 좀 참으시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분만 유독이 저를 잡고는 저를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팔목이랑 이 손가락 지금 4번째, 5째 손가락이 지금 계속 인대를 지금 인대가 늘어나서 기부스를 지금 한 3주째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어느 대거나 이 충성파들이 있습니다. 조폭 행동대장처럼 보스를 지키기 위해선 자기 한 몸을 내던지는. 아니 근데 거기 건데. 군수님 경호원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도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과격하게 잡아놓고는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이 군청 직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제 군청까지 찾아갔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저를 아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군청 직원이세요? 했더니 친척이면서 직원이래요. 내가 너무 어이없어서. 근데 저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드냐? 일단 자기는 기억이 없대요. 그러신 기억이 없으시대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알겠다. 그럼 경찰에 고소를 해서, 제가 그거를, 판결을 내봐야 되겠다. 나는 분명히 당신한테 다쳤는데 당신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 나는 너무 할 말이 없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경찰서에 처음에 찾아갔어요. 근데 경찰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청 공무원이라 그러니까 그냥 지역사회고 그러니까 좋게 해결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어쨌든 연락처를 제가 이제 여주군이 뭐 워낙 좁으니까 연락처를 알아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도 그 상황에서는 또 안 된 소리가 자기가 안 했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민원을 글을 이제 장렬하게 넣었는데 뭐 그쪽에서 뭐 사회 협력 과학 교육책과에서 뭐 그쪽에 관할 하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런 가정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딪혀서 그렇게 했으니까 죄송하다. 치료 잘 받으시라. 이 말만 했으면 저도 이렇게 화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갈 때마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군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주는 월급을 갖고 받으면서 그렇게 군청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지 참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후속 조치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고발했습니다.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고요. 예. 그리고 29일 날 가서 증빙자료 제출하셔야 되겠네. 증빙자료가 어쨌든 여기 지금 물증이 없잖아. 아니, 물증이 다 있죠. 왜냐면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무원이랑 여기 지역사회에서 증인을 잘 안 서.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분은 크게 되실 분이에요. 원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보면 대통령, 장관, 정치인으로 나가야 돼. 예, 이 양반 다음에 군수시장 꼭 나오셔야 돼. 이 정도 그러시면 돼야 돼. 시장 하려면. 정치인 자질이 있어요? 네, 자질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 다른 그 여자 직원분이 잡았을 때도 역시 좀 이렇게 뿌리치는 강도가 상당히 이게 아무것도 없이 사람이 보면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인지. 왜냐면 상대가 민원인데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봐도 더욱이 이제 상대가 여성인데 남성이 어떤 여성한테 그러한 식으로다가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사회 통념상 우리가 법도 있지만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식에도 상계에도 좀 어긋나기 때문에 좀 사실 개인적으로 그날 현장에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혔었던 것은 그 답변서 전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 그 군청에서 올린 답변서를 여기서 읽었는데 그 역시 또 황당하죠. 전형적으로 저쪽으로 미루고 이쪽으로 미루고 하는 이런 방식인데 과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시를 할 수 있을지. 꼴등했잖아요. 그래서 꼴등해. 핑퐁을 많이 하면 꼴등인 거예요. 깎이나.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책임성이. 자기 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여주군의 행정 서비스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 헌장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모든 여주군뿐만 아니라 행정 모든 서비스에는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군가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는 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고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랬을 때 보면 항상 TF팀이 있어갖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그래서 어쨌든 상황 파악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어떤 답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그게 없다는 얘기죠. 이건 일개 기업체만도 못한 거예요. 여주라는 행정 조직이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삼성 이 회장이 말씀했듯이 정치 섬유라 그랬죠? 여주군 행정은 사리예요. 이게 이제 이런 의식의 저변에 이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요새 이제 고객이란 말을 많이 써요. 고객 만족. 그러면 이제 여주군청 공무원들한테는 고객이 여주군민이에요. 근데 그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어느 정도로 강조하냐면은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일어났던 항공기사 승무원 어디 금호 상무였나요? 네. 라면 라면. 이러는 거. 정말 다가 인격적인 모독이고 정말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 고객의 요구, 무리한 요구라도 최대한도로 그 고객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응대를 하는 게 고객을 대하는 마음으로다 요새 고객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마 여주군청 공무원들도 그렇게 서비스해야 된다고 분명히 교육은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사들이 그렇게 와서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교육을 그냥 의뢰 시간대하기로 듣고 그 일이 내 일이 아닌 거야. 잠재의식 속에. 뭐냐면 잠재의식 속에 여주군민은 고객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아랫계급이야. 진골, 성골, 뭐 육두품 나누면 수드라요? 이렇게 아랫계급. 그러니까 그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 이분을 내가 불쾌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오히려 내 자존심이 뭉개져 가면서라도 좀 진짜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저자세로 해가면서까지라도 맞춰주는 게 요새 트렌드인데 여주군에서 거꾸로다가 내 말 듣기 싫으면 간도라가 되는 거니까 여주군 행정 방식들이 문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주 군수님이 기존에 이번에 취임하고 아니면 그 이전에 뭐 임군수나 계속 이제 그 지역 그 지방자치정부의 그 행정조직 그 수장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기존에는 위에서 파견된 행정가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민선 맞아. 정치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의 훨씬 더 지역민의 의견들을 중심해서 그 부분들을 봐주고 올려라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방자치대의 핵심인데 저희가 지역 주민이 그 뭐 만나자고 해서 만나줍니까? 맞아요. 뭐 단체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줘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수장이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까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수장이 기본적으로 이 방식 옳지 않다라고 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서비스를 해라라고 행정 부분들의 지침을 내려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수장이 하는 행태가 밑에까지 똑같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여주군의 이게 기본 이제 행정 제가 이번에 방식이에요. 대응하는 그 과정을 딱 보면서 느낀 게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연장선선인데 이게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보고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결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거 너 가서 빨리 사과해서 마무리해라. 일 커지기 전에 맞아. 마무리해라. 이게 정상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위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사고로 주는 그 팀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공무원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점이 이번에 그냥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뭐 다음 주나 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려고 했던 주제가 그 지금 요즘 공무원 노조가 그 공립 어린이집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저희가 참 이거는 논평하지 말고 제가 짧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립 어린이집이 하리에 있었는데 공립 어린이집이 그걸 없앴어요. 주저앉히고 지금 뭘로 쓰고 있냐? 공립 여흥 어린이집이었죠. 여흥 어린이집을 포크레인으로 깔아 뭉개고 그리고서 거기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하리에. 주차가 중요하죠, 이 사람들한테. 네. 예. 자기네 주차할 때 만들려고 공무원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집은 없애놓고 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물론 그것도 공립이긴 하지만 아니. 그거는 자기 직영이지 직영. 직장 시설이에요. 네, 직장 그래서 보육 자기들 돈 안 내는 거. 네, 자기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만든단 말이죠. 골 때립니다. 지금 여기는 근데 여기 지금 여기는 논평을 안 하신다 그랬는데 왜 이게 논평을 안 할 수가 없느냐면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 자리 있죠. 예전에 그 자리가 이제 그 공지로 있었어요. 공지로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군청 옆에 쪽배에 있었는데 그 공지를 갖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뭐냐면 공무원 기숙사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번 방송 때 얘기했던. 네, 그때 4기 때, 2기 군세 때. 근데 그런 부분이 나왔지만 이제 어차피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사실 그 문제가 되니까 접고서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글로 이사를 간 거예요. 건물 지어서 그쪽에서 이제 시설을 해갖고 이사를 했는데 어쩌면 생각하는 게 내 중심주의냐, 공무원 중심주의냐 이런 얘기죠. 왜냐면은 그 기숙사 문제만 하더라도 그거죠. 자기 그 먼 데서 지금 여주군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먼 데서 출퇴근하는 게 안타까웠지 지금 여주에서 말 그대로 어려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거 어르신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은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직장 보육시설 이런 문제도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결국은 이러한 부분, 지금 이게 학교의 그 교육 발전을 위한 그런 그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결국은 내 중심적으로 사고를 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학교 커넥션이 작용했다라고 뭐 세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로다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 단초들은 다 누가 줬냐? 여주군이 준 겁니다. 맞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면 좀 이어서 폭행 사건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자료는 또 이제 따로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7월 2일 날 교장 선생님하고 면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학부형님들도 참석하셨나요? 아니면 교장 선생님만 만나요? 예, 저희 교장 선생님만 가셨고요. 교장 선생님만 가셨죠. 네네. 저희가 사실은 그거를 여기서 점을 봤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만 갈 거냐, 갔을까? 아니면 학부형님이 같이 갔을까? 저희는 100% 교장 선생님 혼자 가서 군수님 훈계 듣고 왔을 거다. 이 얘기를 저희가 추측을 했었는데 어떤지 좀 말씀.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전에 저희 면담 갔을 때 했던 내용이랑 별반 없고요. 이제 교장 선생님 말로는 뭐 군수님이 뭐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과는 사과가 아닌 것 같고 받으셨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냥 뭐 언짢게 생각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내용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에 말씀드린 것 아시겠지만 그 뭐 학교에 대한 그러니까 군수님은 여주자유농구에 대해서 어쨌든 몰랐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랐고, 근데 더 좀 어이가 없는 거는 얼마 전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같이 저희 학교 방문도 하셨고요. 상황도 다 보신 상태였거든요. 근데 몰랐다는 게 참 저는 참 어이가 없고요. 뭘 보셨는지 그때 눈은 뜨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님 말씀하시는 거 같이 듣고 했는데도 그걸 몰랐다고 하니까 참 할 말이 없어요. 몰랐다는데 어떻게 뭐라고. 학교를 보러 간 게 아니고 도지사님을 보러 수행회로 간 거예요. 도지사 그러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 교장 선생님이 면담하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도 네. 면담하신 게 며칠 날이죠? 이게 지난주죠, 그게. 네네네. 지난주. 또 따로 만나셨나요? 네, 따로. 네, 저희가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저희가 이제 따로 면담을 잡아가지고 저희 이제 6분이 들어갔죠. 네. 6분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좀 며칠 날이죠? 그 7월 12일 날이요. 12일 5시. 5시. 예. 그죠? 교전에 교장 선생님 오후 3시. 네. 그럼 군청에서 만나셨나요? 네, 군청 저기 군수님 실을 비워 주시더라고요. 예. 한번 이렇게 한번 어필하니까 가봤어요. 계속 면담을 예, 잡아주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얘기는 같은 내용. 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팀장님이 또 같이 합석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똑같은 내용 계속 하시길래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군수님이 해줄 수 있는 걸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지금은 다 돈이 다 나가서 없고 아니 그때 확정된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 다 나갔다는 얘기는 집행이 됐다는 얘기잖아. 네. 그때 40억 그거 됐대요. 확정된 거 아니라 그랬잖아.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올렸었어요. 답변을 그렇게 했거든. 네. 확정된 게 아니라 그랬는데 다 됐다는 얘기 뭐 앞뒤가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한테도 제가 따졌어요. 근데 그분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 다친 거는 그 군수님 앞에서 사과 안 해요?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군수님하고 이제 악수하면서 군수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친 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희 이제 면담 다 끝나고 나오면서 뭐 그냥 군수님이 그냥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냥 용서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군수님한테 사과를 받을 게 아니라 저는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야 된다. 각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야지. 그 사람은 한 기억이 없대는데 군수님이 저한테 왜 사과하시냐고. 아니 그렇게 따질 거면 위에서부터 전체가 내려와서 사과를 제 공식적인 사과 원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군에서 어쨌든 일하는 사람이 본인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 이렇게 일을 저질렀으면 군수님도 당연히 그거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되는 거고 피해 보상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다가 우리 면담 들어가서 그때 나와가지고 복도에서 살짝 뭉개는 거지. 악수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그래서 저는 고소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는 고소를 한 상태고 거기서 저희 군수님하고 말씀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님 말은 자기네가 이제 그러니까 요번에 배정된 금액 30억을 다 학교에 다 배분해줬고 돈이 30억이래요? 네, 30억. 아니 이제 연차니까? 연차적으로 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50억을 5년에 나눠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군수님 지금 올해 나간 학교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지금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쓸 돈이 많아지는 거고 내년에 가면 점점점 우리한테 나오는 건 적어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군수님 말은 5개월 동안 그거를 못 쓰는 학교는 다 한습을 받아서 그 돈을 같이 합쳐가지고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제 주시냐 그랬더니 10월 달에 계획서를 받아서 1월이나 2월 달에 다시 돈을 못 쓰는 학교 절대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쓰겠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군수님이 이 계획을 세우셨지만 내년에 군수님이 다시 시장님이 될런지 안 될런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6월 달까지는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은 줄 수가 있대요. 그럼 그게 뭐냐고, 그거를 잘 정비를 해가지고 계획이 쭉 갈 수 있게 형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쫓아올 일도 없는 거 아니고, 솔직히 지금 다른 학교 학부모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다 수긍 못하고 있다. 근데 군에서는 자기네끼리 잘했다고 자아자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한테 얼마를 주실 수 있냐고, 각서라도 써달라 그랬더니 본인은 각서를 안 쓰신대요. 써줄 수도 없고. 그래서 믿어보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은 자기네가 이제 1월 달이나 2월 달에 예산이 안 나가면 여기 오신 어머님들 다 군수실 와서 먹고 자고 하시래요. 농성을 보리든 뭘 하시래요. 그래서 저희 농성까지 보릴 일은 없고 제대로 해달라고. 그냥 거기까지 돈이 없대니까요. 2월 달까지 해준대요? 네, 1월이나 2월 달에 돈이 나간대요. 학교에. 그렇게 일찍? 근데 그 예산의 배정에 대한 액수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얘기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했어요. 저희 얼마 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계획서를 10월 달에 이제 계획서를 다 봤는데 학교에서. 그리고 계획서에 보고서 그게 이제 합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 그러죠. 그럼 저희 30억도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요. 제 생각에는 아까 이제 시민 조직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특정고등학교로다가 예산이 몰빵으로 간다면 특정고등학교를 배제한 나머지 학부모 연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맞아요. 어차피 내년 6월 달에 선거인데 네. 공평하게 안 해주는 후보는 절대 아웃이다. 1타 타켓에서 현군수는 무조건 아웃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말씀 투 중에 유권자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박영일 부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 지원이 말 그대로 시승격 반대했던 사람들 입막음용이나 그쵸. 이런 용도로 쓰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입학 정원의 1.5%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제 특별 전형을 해요. 특별 전형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 예산 자체가 그럼 차라리 솔직하게 여주군의 어떤 교육 성적 이게 아니라 인문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 가는 아이들을 위한 예산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솔직하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문계라 우리가 흔히 인문계라고 부르는 인문계 애들이나 아니면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애들이나 똑같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들도 보면 요리라든지 아니면 농업부터 해갖고도 어떤 국제적인 세계적 글로벌한 인재를 육성하는 게 그 예산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얘네들도 뭐냐면요 영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다른 여러 국제적인 면허나 자격을 일찌감치 취득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얘들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하면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무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 고등학교 중에서도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주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 수하고 여기 일반 여기 이 읍면에 있는 다른 읍면에 고등학생들하고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요.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한 7억여 원이고 나머지 6억여 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담당 팀장 얘기가 교육 담당 팀장이 그건 인문계 애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입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차별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는 그쵸. 얘기죠. 접근 방식이. 그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치. 현장에 투입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래도 역시 요즘은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애들도 영어 잘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틀어막기라 이 박용을 그 부의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게 틀어막기식이 아니냐라는 의구심 떨쳐버릴 수 없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인터넷 강의나 뭘 시스템 만드는데 뭐 몇 억 해서 학교마다 이렇게 몇 억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항상 뭐 사석에도 얘기하지만 차라리 그 돈 갖고 여주관내에 여주군에 있는 그 모든 고등학생들한테 강남 유명 학원에서 하는 인터넷 강의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거를 해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생활 형편이 어려서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접근성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 EBS 방송이나 EBS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PC라든지 통신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가서清华 대학에서 줄여주세요. 중국어 했지 않습니까? 그거 EBS에서 배웠어요, 그 양반? 이렇게 봐야 돼요. 뭐냐면은 자꾸 이제 뭐 실업계 인문계를 얘기하는데 사람이 이제 내일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선택을 이제 방법,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직 뚜렷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이라는 데를 나와서 자기 인생길을 찾겠다 해서 가는 사람들이 인문계를 통해서 대학을 통해서 자기 인생길을 찾겠다는 거고 이제 특성화고를 가는 경우는 일찍 자기의 진로를 확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길을 가는 방법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남들보다 일찍 자기의 인생길을 가겠다고 방향을 정한 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그게 학력 위주로 가는 모든 게 학력으로만 결정하는 우리의 사회에 있어서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학이라는 거는 특성화고를 가서 하다 보니까 일부는 고등학교 졸업한 것만 갖고도 자기가 가는 길을 갈 수 있으면 굳이 대학을 안 가고 그냥 사회로 나가는 거고 더 전문적으로다 학문적으로다 깊게 배우고 싶으면 특성화고 나와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여주농고 나와가지고도 대학을 많이 간다는 게 결론은 그거라고. 그 사람들이 여주로 농고를 나와서 일반 대학을 안 간단 말이에요. 뭐 철학과니 뭐 공대 이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농과대학이니 이렇게 자기가 배운 거를 더 깊게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주 농고를 나와서 대학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제가 보면 공무원 의식 수준이 제가 1980년도에 고등학교 다녔던 그 수준입니다. 제가 실업계를 나왔거든요. 네. 저희 때는 진짜. 대부분이 실업계를 나와서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거의 뭐 은행에 취직하거나 맞아요. 뭐 이렇게 취직을 했죠. 지금 여기서 공무원 얘기하는 수준이 뭐냐면 실업계는 제 친구들이에요. 제 친구들이에요. 지금 지금 이름이 올라오는 애들이 다 내 친구들이에요. 그 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수준이. 진짜. 그리고 이거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그 여주군 이제 공무원 조직들이 어느 정도 사고들을 가지고 있나라는 부분들이 아주 진짜 이 부분들 천박함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맞아요. 행정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우리 사람 사는 그 일반의 원리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행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졌을 때 이 부분들이 이거 왜 그렇습니까라고 반론을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답변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가지고 답변이 되겠어요? 지금 얘기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공무원 조직 자체가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받지 못하고 그 부분들이 하나의 특권을 갖는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면 여주 지역의 주민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로서 위에서 상명하복 방식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들로서 우리와 사실은 시민과 공무원 조직은 사실은 동등하고 같은 그 우물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이되어 있는 듯한 느낌들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무리 여주가 농경사회라지만 이게 조선시대 맞아. 옛날에 그 관청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웠거든. 시키면 다 듣고 아직 농경시대 풍습 그 사고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공무원들이 진짜 누가 주인이고 여주군수가 뭐가 진짜 무서워 자기 뭐 한나라 아니지 이제 없어진 위에서 공천받았다고 당선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를 한 번쯤은 느껴야 돼. 아직까지 여주에서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오만방자한 거야. 그 공무원들이 승리의 경험이 너무 많아요. 여주군 공무원들이 지금 자기들이 접어오질 않아갖고 그래서 승리의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찍어 누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는 뭔가 크게 한번 당해봐야 됩니다.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읽어드립니다. 얼마 전에 연초에 그 장애인 관련해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장애인 활동보조 관련해서 일이 있었을 때 그 대상자였었던 그 장애인 그 여성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군청 가서 얘기를 하다 그 건으로 이제 그 조사를 받게 됐는데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이분 얘기가 그래요. 바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냐? 경찰하고 군청 공무원하고 바뀐 것 같다는 거예요. 경찰은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주군청 공무원은 완전 자기가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시면 앞으로 뭐 평생 뭐 그걸 케어를 못 받으십니다 이런 식의 그렇게 그렇지. 자기 본인 느꼈을 때 협박이죠. 뭐 평생 못 받는다는 얘기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그러한 아직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80년대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통일교 심을 때 왜 통일교 안 심으면 못 판받던 공무원들 있죠. 그 의식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잘하는 분들은 잘하는데. 네. 뒤에 사적 붙이지 마세요. 그걸로 이게 면피할 거는 바로 꺾해요.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자기 조직이 그렇게 그 지역 주민들하고 격리되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만둬야 잡아줘야죠. 됩니까? 근데 자, 그런 잠시만요. 사람들은 잠시만요. 대부분 네, 못 잠시만요. 올라갔냐라. 그러면 그 7월 12일 날 그 이제 면담이 있고 이후에 뭐 어떤 이렇게 다른 모임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으신 거죠? 예, 아직 저 이제 그리고 이제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해가지고 학부모님도 못 만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한 게 저희 이제 학부모회에서 한 달 합씩 모여가지고 학교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모든 업무나 뭐 학생들 기숙사부터 해서 저희가 기숙사 같은 경우도 벌써 3년, 4년 전부터 저희 진짜 남자 기숙사 같은 경우는 벌써 20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저희 교사님이 도청이든 도교육청이든 군청이든 계속 다니면서 그 지원금 리모델링 때문에 다녔는데 하나에서 받으면 하나 빵꾸나고 하나에서 빵꾸. 작년 같은 경우도 군에서 2억만 지원해줬으면 저희 졌거든요. 근데 그 2억이 없어서 저희가 못 졌어요, 리모델링을. 원래 그런 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정말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이번 길 계기로 저희 학부모님들 모여가지고 군에 저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직접 군에다가 신청하고 다른 학교들처럼 뭐 쫓아가야 되면 쫓아가고 이렇게 이제 저희 학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단합해가지고 이제는 저희 학생들이 이제 어떤 이제 억울함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학부모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정말 감사 아닌 감사를 벌여가지고 학교뿐만 아니라 군 관련이나 아니면 교육청까지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좀 근데 이제 지금 참 기회가 좋은 게 이 라디오 신문 저는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아 이런 거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면은 정말로 정말 몰랐던 내용을 너무 많이 알게 되면 그만큼 또 저희 권리를 또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 권리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슬쩍 지나가는 거로 얘기했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학부모님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지금 서름 받고 있는 게 면 다니는 학교들이 다 차별받고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그분들하고의 어떤 연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중 학교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 이제 어머님하고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그러니까 각 학교 대표 어머님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여주 관내 이제 어느 학교를 이제 뭐 키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 학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주 군 관내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학부모 연대가 뜨겠네요. 모든 학교의 이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근데 엄마들이 확실히 엄마들이 나서면 세요. 됩니다. 이 남자들은 안 됩니다. 학부모 연대회가 만들어지면 아마 여주에서 가장 강력한 시민단체가 될 겁니다. 저희 어떠한 뭐 군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자체 내에서. 뜨시면 라디오로 정치 오줌 싸다. 특집 방송 한번 또 해야죠. 네, 저희가 그게 되면.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예전에 그 빈민 그 천주교에서 빈민 활동을 하시던 그 김혜경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보니까 그 철거민 해서 거기다 이제 다시 그 지역 주민들을 재입주시키는 그 싸움들을 했는데 여자들 아줌마들이 다 모여서 이 부분들을 최초로 이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무원들이 남편들까지 하자고 해서 다 모인 다음에 남편들 술 먹이고 이래가지고 다 파토가 난 거야. 그래서 남편들은 이 부분들을 참여를 못한다라고 해서 남편들을 다 배제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확실히 제가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의 파고지 남자들은 참 부끄럽습니다. 남자는 걸리는 게 많아서 그래요. 맞아요. 사회적인. 그래서 여자분들이 확실하게 그 앞장서서 하실 수 있는 분만 딱 있고 전체적으로 뜻만 모을 수 있으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뭐 활동력이라든가 이 파급력이라든가 이 넓게 조직하는 외연도 그렇고 좀 기대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사실 사학이라고 해서 어떤 예산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교육에 그래서 원래 이제 여주군에서 이 예산을 만들 때도 시설이란 이런 부분은 쓰지 않고 되도록이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 학생. 쪽으로다가 하자라는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진행되어 왔었는데 벼랑간 기숙사에 관련해서 예산이 쓴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이 말씀. 여주고 예산이 많은 부분이 기숙사죠. 예. 제가 알기로 그래서 기숙사에 그 전원을 다 지금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기숙사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각 학교 여주군의 설명에 의해서도 각 학교 행정실장들을 모아서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의 예산은 넣지 말아라라고 했다가 그래서 농구에서 안 넣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농구에서는 네. 농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안 넣은 거고 다른 학교는 그러면서 다른 거 하면서 결국 넣었는데 결국 결론에는 그게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저는 이 얘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지만 여주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교주라고 하죠, 저희가. 학교 주인. 네. 학교 주인이 한번 바뀌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그 학교가 또 한번 어떤 교주가 바뀐다고 했을 때 그러한 시설물들은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자산으로 평가가 되죠. 그렇죠. 그죠? 그 값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가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매매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여주고등학교는 분명히 임창선 교장 선생님 설립을 해가지고 군수님까지 하시고 이제 설립하실 분이 이후에 교주가 재단이 바뀐 그런 전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히려 당초의 목표대로 교육 프로그램 주로 하고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부분만 했다라면은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 이게 원래 자산취득은 보조금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개인 재산으로 보질 않아요. 예, 교육 자산으로 그런데 문제는 개인 재산인 거예요. 그렇죠. 사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제 모 학교 재단하고 이제 분쟁이 있었을 때 그거는 가압류가 안 되더라고요. 학교 재산은 교육용 자산이어서 가압류가 안 돼.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건 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의료 분야하고 교육 분야만큼은 나라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교육 분야하고 의료 분야를 민간한테 다 맡겨버린 상황이고 이 국립이 굉장히 희소하죠. 그렇지만 희소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자꾸 재정 투자를 갖다가 해줘야 돼요. 국립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다. 그래서 사학과 경쟁을 해가면서 선의의 경쟁도 되게 커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학이 원체 다수를 점하다 보니까 사학이 자기 돈을 투자를 안 해.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져버리고 나니까 분명히 개인 거라고 우기는데 운영비는 나라에서 대줘야 돼. 근데 간섭은 못 해. 예전에 사학파동 난 게 그거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죽어라 반대했죠. 이사 세우면 안 된다고 빨갱이들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정부 나라는 학교에다 돈만 내놔라. 그 돈을 어디에 쓰든 운영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거든요. 가장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나라에서 돈은 사립학교는 네가 교육에 관심 있어서 투자했으면 네가 대라. 다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기본액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익적인 게 있으니까 주는 거고 나머지는 공립학교에 투자를 하고 공립학교를 더 많이 세우는 쪽으로다가 나가서 경쟁을 해서 사립이 도태되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공립을
뒤로 다 불리고 사립을 키우니까. 이미 사실은 사립학교들이 이제 사실 경쟁력들을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인구 비율로 인구가 많았을 때하고 이제 그 학교 수하고 이게 사실은 요즘은 이제 대학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폐합시키기도 하고 그 공립교육기관으로 사실은 묶어 세우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라고 해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사립학교에서 예산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공교육기관은 방향에 대해서 행정지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면 사립학교 진짜 교주들이 주머니 벌리고 있으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돈 만들어서 계속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맞지도 않고 애초에 재단전입금이라는 부분들을 사립학교 만들 때 재단전입금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충당들을 모기업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기관들을 행정적으로 돌려라라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같은 방식이면 계속적으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돈은 대주고 이 부분의 내부적인 행정지침은 강제할 수 없고 이 부분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주고등학교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상당히 좀 금액적인 부분이 있고 그 금액이 싸다 비싸다는 사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요. 3, 40만 원씩 들어가요. 아니 싸다 비싸다 단순 여관은 자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은 싸다 비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거의 여주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 중에서 물론 다 그러한 그 금액을 매달 부담하는 게 버겁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어느 가정은 그걸 자체를 내기가 잘 내는 것이 힘든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싸다 비싸다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육의 공교육성이라는 부분들의 확보는 제가 재정 문제예요. 재정 문제.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세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주여자고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변환이 됐어요. 이러면 여자들만 사용하던 학교에서 남녀공학이 됐으면 오히려 시설 투자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은 세종고등학교나 아니면 대신고등학교 남녀공학으로 변환됐던 그다음에 경기관광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시설 개선이 더 시급합니다. 심지어 뭐 화장실부터 이렇게 자기 소소한 것부터.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말 그대로 어떠한 그 시설 부분이 꼭 필요 불급한 데는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 이런 기숙사라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국도비하고 군비만 받을 게 아니라 재단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내놓지는 않거든요. 그런 시설물에는. 네. 저는 요거만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뭐냐면은 아까 자꾸 마무리 발언으로 기숙사에 대해서 자꾸 이제 비용 문제로다가 가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을 갖다 기숙사 생활하는 건 비인간합니다. 개성의 상실이에요. 모두들 기숙사에 넣어놓고 거기서 무슨 인성교육이래요. 사육장이에요. 사육장. 대학 가는 기계를 만드는 인간성이 상실된 사육장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모두가 경쟁 상대만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이는 눈은 학교 끝나고 방과후 나와서 튀김집도 하면서 어울리는 친구가 있고 그러면서 인성이 되는 거지. 맞아. 오로지 공부하는 기계를 키워놓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명문이라고 얘기하냐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 돼서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그러니까 기숙사를 많이 졌다 해서 기숙사 들어간다고 다 공부 잘.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이게 도로 군사정권 시대로 가는 거야. 획일화. 하면은 몽땅 모두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교육 정책은 100% 잘못된 거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건 거예요. 네. 애초 방향 자체가. 네. 잠시만요. 네. 자, 시간도 좀 지났고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나씩 하시고. 음악을 동영상을 한번 올려줘요, 카페에다가. 예, 저한테 자료 보내주셔야 돼요. Another Brick in the Wall, 핑크 플로이드의. 월을 아시다니. 더 월은 1979년 그룹 핑크 플로이드의 대표작으로 1982년 발표된 알란 파커 감독이 영화로 발표하여 세계적인 성공을 이룬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와 더불어 대표적인 금지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때 조 선배 말씀 들었을 때 그 뮤직비디오가 벼랑간 핑크 플로이드의 저 영어 울렁증 있어요. 영어 하지 마요. 네, 그게 생각이 나는데 말씀대로 어떤 아이들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존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 여주군의 이러한 행정으로 사실은 학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난초를 제공한 여주군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존중을 받지 못하는, 내가 특목고, 흔히 예전에 얘기하던 실업계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걸 준 것만큼은, 이 상처를 준 것만큼은 여주군이 깊게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입니다. 네. 예, 이번 교육 개선 교육 여건 개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재정 배분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사실 그런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공교육에 가는 방향이 어느 지점에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역시도 이제 여주군 역시도 경쟁 위주, 그리고 대학 가는 사람, 그리고 성적 좀 나은 사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배분들까지도 다 강제를 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교육에 그 방식의 교육들이 실패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방식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 어차피 저도 여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 있는 공무원 조직들이 조금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게 왜 그렇게 되냐라고 한다면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 공부는 해야 된다. 그게 기본이지. 그렇지 않고 공부도 안 하면서 어떻게 월급을 받고 사는지. 저도 공장에 다니고 있지만 공장에서도 일하면서 공부합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런 기회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어쨌든 감사하고요. 저희 학부모님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랑 좀 틀린 게, 학교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무조건 자율학습 9시까지 하고, 그 몇몇 학생들을 위해서 그 대다수 아이들이 그 시간에 거기 매여가지고 엎드려 자면서, 자기 시간 버리면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솔직히 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 아이들 자연농구 보낸 거는 아이들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보낸 건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우리 학생들을 무시하면 처사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주 군수님이야 모든 직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좀 하시고, 본인들 자녀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 있으면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사회 나와보면 그렇진 않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하고 공부 열심히 했지만 나와보면 또 틀려요. 오히려 학교 다닐 때 막 놀고 공부 못했던 애들이 사회 나와서 오히려 더 열심히 잘 살고 그런 학생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사나이라고 MBC에 나오는 그 방송을 한참 동안 잘 봤거든요. 근데 지난번부터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 이상용 아저씨가 하던 무슨 그거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꾸.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요번에 해병대 캠프 가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죠. 공주부사대.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막 병영국가처럼 되고 있다. 전체주의, 개인의 자유와 이런 것들이 상실되고 전체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시 히틀러 시대가 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걸 막 참을 수가 없거든요. 막 조금만 이게 자유가 좀 이게 억압된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진짜 사나이를 못 보겠더라고요. 짜증이 나서 이제는. 요새 대학교가 제일 먼저 뭐 지는지 아세요? 대학교 기숙사부터 져요. 기숙사 지는데 기숙사 안 싸. 되게 비싸. 대학교 기숙사 엄청 비싸요. 시설도 잘 돼 있고.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제일 비싸게 하고, 그래서 기업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고등학교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학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업도 투자를 하죠, 기업이 투자를 해서 하고. 네. 오늘 여주 자영농구 학부모 회장님이신 정현주님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를 한 20명만 좀 늘려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